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욕망이라는 전차라는 1950년대 영화가 있었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이름의 전차가 요새 정치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어제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진화 사무총장이 이한구 위원장이 위원회를 독선적으로 운영한다면서 위원회 활동 중단을 선언했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청래 최고위원의 컷오프를 두고 반발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같은 막말 논란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살아남고 누구는 컷오프 당해야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또 국민의당은 야권 연대를 놓고 급기야 천정배 공동대표가 자신의 연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탈당하겠다는 으름장까지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치는 권력을 놓고 벌이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구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투쟁 중에 가장 치열할 수 있습니다. 치열한 것은 좋습니다만 치열함 속에는 나름의 명분에 충실하는 모습 그리고 규칙 그러니까 룰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투쟁에는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투쟁과 욕망만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판 욕망이라는 이름의 정차의 종착점이 보이지 않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당신의 가슴을 날아오르게 할 또 하나의 티볼리 에어 탄생. 보다 커진 공간으로 더 여유롭게, 에어의 이름으로 더 자유롭게. 티볼리 에어.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주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처음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네. 공천관리위원회의 기능이 스톱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보통은 공천 탈락 대상자들이 와가지고 따지고 싸우고 막 이런 경우는 많은데 이 위원들끼리 이런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많지가 않아요. 오늘이 예. 3월 11일이잖아요. 예. 총선이 4월 13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딱 한 달하고 이틀 예. 남았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 새누리당 이제 그 공천관리위원회가 이제 올스톱 됐다는 얘기죠. 예.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그 독주에 그 비박기인 그 황진화 사무총장 그리고 홍문표 제1사무부총장이 이제 그 보이콧에 나섰습니다. 예. 이 공관이 회의 그 참석 중단으로 이제 그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인데요. 이 어제 그 두 사람은 이제 그 기자회견을 갖고 이 이한구 위원장이 그 독선적 위원회 운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이 공관이 그 심사 등을 거부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이에 따라서 그 오늘 3차 공천 발표도 사실상 어렵게 됐죠. 근데 이게 결국은 김무성 대표의 이 경선 이 발표 이게 연기가 됐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전기가 결정적인 됐다고 그러죠. 어제 오전 그 2차 공천 발표 때 그 김무성 대표 지역구인 이 부산 그 중구와 용도도 이 경선 지역에 이제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한구 위원장이 그 살생부 파문 진상 규명이 안 됐다. 연루된 정두원과 그 김용태 의원과 함께 같이 처리를 해야 된다. 예. 이러면서 전격적으로 이제 그 발표에서 그 죄해버렸다고 그러죠. 이 황진화, 홍문표 두 비박 의원이 그 공관이 업무 보이콧을 이제 그 선언을 하게 된 결정적인 그 계기가 됐는데요. 이한구 위원장, 이 다른 최고위원들과 같이 마지막에 발표하려 한 것이다. 이렇게 좀 한 발 물러섰다고 하죠. 그러나 그 어떻게 수습이 될지는 좀 한 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데요.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특히 그 윤상현 의원의 그 막말 녹취록 파문 직후에 이 청와대 그 현기환 정무수석을 만났다. 이제 이런 논란까지 의혹이죠. 좀 같이 제기되고 있죠. 예, 뭐 인정한 것은 아닌데, 자 그런데 국민의당도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젯밤에. 아이고. 안철수, 천정배, 김한길 3자 이 긴급 회동을 좀 가졌다고 하죠. 예. 그러나 서로 그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고 그러는데요. 이 천정배 공동대표 그 야권 연대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안철수 공동대표에게 오늘까지 그 답을 달라 이렇게 그 최후 통첩을 한 상태라고 하죠. 예. 만약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합당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그러니까 하는데 한마디로 탈당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오늘 그 최고위원회하고 선대위원회에서 과연 이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안철수 공동대표
당론은 이미 정해졌다. 이제 이런 입장이라고 하죠.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현역 의원 5명의 컷오프가 있었는데 이것도 말이 많죠. 그렇죠. 뭐 예. 이 현역 의원 컷오프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더민주 어제 지역구 44곳에 대한 그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정청래, 윤우덕, 최규성, 강동원, 부자연 이 현역 의원 5명이 이제 탈락을 했죠. 제2차 현역 의원 컷오프인데 이제 그 최규성과 이 강동원 의원 등은 이 부자연 의원 등은 이 지역구 경쟁력이 좀 문제가 됐고 윤우덕 의원은 그 딸 취업 청탁 논란이 그리고 이제 정청래 의원은 이른바 그 공격수로서의 그 거친 입이 결국 문제가 됐다고 하죠. 근데요, 정청래 의원 탈락이 지금 가장 쟁점 아닙니까? 그렇죠. 네, 열혈 지지자들이 좀 많죠. 예. 네, 또 그 탁월한 이 공격수라는 그 양면의 그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어제 그 비대위에서도 그 끝까지 좀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김종인 대표 결국 그 공관이 안대로 가자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됐다고 그러네요. 네. 근데 이 사실 정청래 의원이 정치관 갖고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거친 입, 그게 문제가 됐다.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같은 막말 논란에 휩싸였던 사람은 어떤 사람은 구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일부에서 이제 이런 문제를 그래서 제기하는 것이 친노는 살고 친노가 아니면 죽느냐. 정청래 의원은 사실 친노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강성이든 강성이든 네. 친노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서. 맞습니다. 예. 이 기준의 일관성 문제는 그 어디에서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봐야죠. 네. 예. 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어제 대구 갔는데 여기에도 좀 말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특히 그 새누리당 안에서 이제 말들이 많다고 예. 그러죠. 대구를 방문해서 어제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 강행군을 했습니다. 어제 오전에 그 창조경제센터와 예. 그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이 대구 국제섬유 박람회 그리고 그 스포츠문화산업진흥대회 등 이 대구 지역 3곳에서 열린 행사에 잇따라 참석을 했는데요. 묘하게도 이들 그 지역이 3곳이 모두 다 이 진박들이 말하자면 고전을 하고 있는 지역이었다고 하죠. 예. 또 그 오후에는 그 경북 안동에서 열린 그 경북도청 그 신청사 그 개청식에도 참석을 했는데요. 네, 미묘한 시기에 그 대통령의 그 대구 방문이어서 이 진박 지원을 위한 것 아니냐.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해석을 좀 낳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청와대에서는 창조경제 성과에 대한 그렇죠. 어떤 그런 시찰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됐던 간에 어떻게 비치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평가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대구 지역에 설령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도 다른 지역에는 이게 긍정적일까 이런 데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대구 지역에도 누구한테 긍정적이냐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어제 우리나라 재산을 모두 청산하겠다. 다시 말해서 이 청산이 자기가 갖겠다 이거더라고요. 몰수 전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네. 아니 벌써 가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좀 참. 지켜보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제 대남기구인 그 조국통일평화통일위원회 그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밝혔죠. 이 북쪽에 있는 그 남한 기업과 기관의 모든 자산을 완전히 그 청산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제 예고됐던 수순이자 이 남측의 그 대북 독자 제재 방안에 대한 그 대응으로 이제 풀이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곧바로 이 몰수 조치에 들어갈 것인지 예. 아니면 그 청산 과정에서 남측 기업인의 그 방북 등 나름대로 뭐 협의 절차를 이제 거칠 것인지 예. 이런 점들이 좀 주목되고 있죠.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전해진 소식, 김정은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핵실험을 수차례 더 한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모양인데, 한번 네, 봅시다. 이러한 국면은 예. 계속 좀 간다고 봐야 되겠죠. 5월까지는 갈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바둑의 세계 최고수라고 알려진 이세돌 구단. 아이고, 이 알파고한테 2번을 다 졌어요. 그것도 불개패 당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어제는 설마 했는데 예. 역시 이제 그 패배를 했는데요. 자, 이세돌 구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내용상 완패였다. 한순간도 앞섰던 적이 없었다. 이렇게 토로를 했다고 그러죠. 인간으로서는 생각하기 힘든 그 의표를 그 찌른 착점을 뒀다는데 더욱더 그 충격적인데요. 이세돌 구단 결국 이 같은 그 의표를 찌른 그 착점으로 결국 그 초입기로 이제 몰리지 않았습니까? 예. 첫 판과 달리 그 끝내기에서 이제 승부를 내려 했던 이세돌 구단은 그러나 그 되려 이 종반에 그 알파고의 그 공격적 착점으로 결국 10집 가까이 손해를 보는 끝내기로 211수 만에 이제 그 돌을 던질 수밖에 없었죠. 이게요, 이세돌 구단의 패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솔직히 우리나라가 바둑 세계 최고 아닙니까? 네.
프로 기사분들이 진짜 인생이 허무해진다라는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분뿐이 인류의 지금까지의 그 지금요. 바둑 공략이 그렇죠. 단순간에 2년짜리 이제 근데 이거 무너지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언론은 아마 로버트가 대신을 못 해줄 거예요. 아닙니다. 이미 그 기사도 아니에요? 증권 관련 기사들은 예. 이미 로봇화 됐습니다. 예, 그러면 안 되는데. 경제 관련 기사의 그 80%, 아니 지금 90%는 의사, 네. 판사, 예, 뭐 이런 직업 사라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참 큰일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현역 컷오프 5명을 포함한 3차 공천안을 발표를 했죠. 야권 통합을 제안한 김종인 대표의 첫 현역 물갈이 공천이었기 때문에 관심이 더 그 어느 때보다 갔었는데요. 김종인 대표가 자신이 주장했던 친노 패권주의 척결, 이게 이루어졌는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야권 통합 이거 얘기 나와야 되는 건지, 연대 얘기 나와야 되는 건지 시끌시끌합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을 맡으셨던 분이죠. 서울대학교 한상진 명예교수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한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 국민의당의 창당준비위원장을 하셨던 분으로서, 예? 네. 지금 국민의당 내부에서 연대냐 통합이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 이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가 크게 그 원칙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통합이건 연대건 그걸 주장하는 측이 그만한 절실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그 주장이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예. 구체적인 이 과정이나 절차를 수반하면서 과연 되고 있는 것인지 예. 이런 것들을 면밀히 따져서 예. 그 통합을 절실히 필요한 측에게 맞은 화살을 쏘고 예. 그래서 더 분명히 그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통합이나 연대를 제안하도록 요구를 해야지 되는데 현재 국민의당에서 진행되는 걸 보면 그 공을 받아가지고 상대에게 화살을 쏘는 것이 아니라 자중질환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이것은 크게 국민의 상식으로부터 예. 벗어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근데요. 일단 교수님께서는 통합이나 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죠? 아니요, 그거는요. 예. 정당을 창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상당을 창당한 그것도. 정당으로서는 국민에게 한 약속이 있고 기본 정체성을 살려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 그리고 선거와 같은 국면이 오면은 예. 과연 연대를 할 거냐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총선 국면, 선거 국면에서의 중요한 원칙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의 정체성을 살리는 기본 원칙에 충실하면서 예.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그 문제를 검토는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그것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기본 원칙을 굳건히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신생 정당으로서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방금 전에 이 통합 제안을 오면 상대방한테 화살을 돌려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내부적으로 자중질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네. 자, 지금 일단은 천정배 공동대표 같은 경우에는 시한을 딱 못 받고서 나 연대 제안 안 하면은 1월 27일인가요? 뭐 그 이전으로 돌아가겠다. 아니 쉽게 얘기하지 뭐 탈당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뭐 날짜를 박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대표가 얘기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당이 창당은 됐지만 화학적 결합을 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지도부의 갈등이 이처럼 심각한 상황에서 정당을 제대로 운영하기도 힘들 거고 총선에 임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창당을 했던 저의 정말 속마음으로는
그게 뭐 분당이 되건 복당이 되건 탈당이 되건 뭐 이런 걸 지금 두려울 단계는 이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이유로 일건 간에 네. 떠나시겠다고 하는 분은 떠나시고 예. 그래서 당의 기본 질서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제 판단은 예. 적대적 공존의 양강 체제에서 실망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대변하고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예. 국민의당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지키고 굳건히 나간다고 하면은 저는 그 지지가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아하. 전망하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요. 연대나 통합이냐, 뭐, 이거 생각하는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상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네. 그 상대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김종인 대표, 예를 들자면은요, 김한길 대표, 온다 그러면 받아야지 뭐 어떻게 하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예? 네. 안철수 공동대표를 향해서는 예를 들면 정치를 잘못 배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한다든지, 네. 자, 일단은 연대, 뭐, 통합 이런 얘기 하는데 상대당에 대한 이 간부, 그러니까 공동대표나 아니면 선대위원장한테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요, 예. 정치라고 하는 것은 예. 상호 존중과 공존의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 김종인 대표는 저는 그분을 점령군 사령관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정치를 전쟁 원리로 봐요. 예, 전쟁과 복종 관계로 봅니다. 제가 좀 가혹하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스스로에게 권력을 부여하고 있어요. 내가 최고고 내 앞에서 꼼짝 말아라. 나한테 도전한다고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상당히 권력화하는 그런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를 무시하는 그런 발언을 계속 쏟아내고 있으니까요. 그분이 네. 안철수 의원 또는 김한길 의원한테만 그렇습니까? 사실 그분 마음속에 문재인 전 대표도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분은 굉장한 권력을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옛날에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했습니다. 예. 부패라고 하는 것은 자기 통제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상당히 위험한 순간에 와 있지 않나 그런 예감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김종인 대표가 먼저 통합 얘기를 꺼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물론 그 시기를 두고서도 말들이 많습니다. 필리버스터 전국을 돌파하기 위해서 통합 얘기를 꺼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뭐 그 동기야 모르겠습니다만 그 얘기 꺼내고 나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특정 지역에 이른바 그거는 이제 새누리당 표현입니다만 어쨌든 자객 공천, 뭐 킬러 공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통합하겠다면은 사실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 진정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저는 그렇게 보는데 여러 가지 수단을 교묘하게 조합을 해서 예. 결과적으로 신생 정당인 국민의당을 그분의 표현입니다. 괴멸시키고 안철수 대표는 고립시켜서 예, 그런 것 같아요. 자신에게 전권을 부여한 문재인 전 대표에게 보훈을 하려고 한다. 이게 제 판단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입장에서 마치 정복군 사령관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김한길 선대위원장이 예를 들면 친노 패권주의가 청산이 된다면 그때 이제 통합이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네. 친노 패권주의 지금 예를 들면 컷오프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네. 그런데 친노 패권주의 청산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말장난이라고 봐요. 예, 왜요? 왜냐하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뭐 친노라고 거론되는 사람 한두 명을 컷오프하는 문제가 아니고 예. 친노로 대변되고 있는 당의 체질을 바꾸는 것이고 예. 그게 이른바 낡은 진보 싸움을 위한 싸움 그것을 청산하는 것인데 예. 그 한복판에 있는 분이 누구냐? 제 판단에 의하면은 그분이 문재인 전 대표입니다. 예. 그분은 지금 일단 당 대표만 두고 뒤에 숨어 있어서 여러 가지 이득만 지금 누리고 있는데 예. 만일 김종인 정복군 사령관이 하는 일이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정권을 부여한 문재인 전 대표의 정책 입지를 돕는 일을 만약 하겠다 하고 있다고 하면 예. 누가
친노 패권주의가 사라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친노 진영이 청산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건 아무도 그걸 믿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근데 교수님께서는 왜 문재인 대표의 정적 입지를 김종인 대표가 살려주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은요, 예. 그 문재인 대표께서 얼마 전에 한겨레와 이렇게 그 대화한 내용도 나와 있고, 또 이제 문재인 대표께서도 스스로 자기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활동을 좀 하려고 기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김종인 사령관께서 네. 지금은 행동할 때가 아니다. 예. 라고 지금 재롱을 걸고 있어요.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문재인 대표의 말하자면 대중적인 인기가 좀 높아지고 있으니까 그걸 활용을 해서 문재인 대표는 자신의 입지를 좀 높이고자 하는 거고 결국 이렇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냐면은 김종인 대표께서 자신의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을 해서 그런 결과가 문재인 전 대표에게 돌아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재인 사령관이라는 표현을 쓰셨죠? 그죠? 문재인은 아니고요. 김종인 사령관. 네, 김종인, 예. 그럼 저는 문재인 대표는 뭐죠? 사령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네. 문재인 대표는 사령관 위에 있는 존재인가요? 뒤에 지금 숨어 있는 분이죠. 그래서 실이익만 지금 챙기는 분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선이 끝나면 다시 문재인 대표가 전면에 나설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생각하시는 만일 예. 이 김종인 정복군 사령관이 네. 정말 우리나라 정치를 혁신하겠다. 네. 말하자면 친노 패권주의의 그 근원을 제거하고 정치를 새로운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막 이런 생각이 있으면은 진정 그것이 있으면은 그분이 문재인 전 대표를 어떻게 하는가를 주시하면 됩니다. 문재인 대표가 모든 문제의 화근입니다. 이 모든 이 현재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한 것도 결국 문재인 대표가 당을 너무 일방적으로 패권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 잘못해가지고 하다 못해서 이 국보위 출신에게 전권을 넘겨줌으로써 오늘날 이 사태가 나타난 거예요. 그렇다면은 네. 이 문재인 전 대표를 과연 어떻게 망당한 하자가 있고 많은 문제가 있는 분인데 이분을 과연 김종인 사령관이 어떻게 다루느냐라고 하는 것이 관전의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건 달라진다. 제가 얘기할 일은 아닌데 예. 그것은 두고 볼 일입니다. 만일 거기까지 손을 대겠다. 예.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의 과실을 안에서 공론화시키겠다라고 하면은 한국 정치는 진짜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예. 김종인 정복군 사령관은 스스로 권력에 도취되어서 현재 보는 것처럼 아주 아나무인격으로 활동을 하고 목적을 상실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굉장히 정치권이 복잡합니다. 국민의당도 그렇지만은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태고 새누리당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교수님이 보실 때 진짜 한국 정치가 이게 너무 정난한 곳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거 좀 고쳐야 된다라고 보실 텐데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정치라고 하는 것은 서로 존중하고 공존하는 예술인데요. 이 현재 정치판이 예. 이 상당히 군사 작전식으로 지금 수행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리고 예. 모든 문제의 뿌리는 이 김종인 정복군 사령관을 모셔온 거 그것이 지금 제일 큰 문제고. 예. 그것으로 인해서 현재는 총선 국면이니까 분명치 않지만 나중에 보면 이 한국 정치가 굉장한 혼란 예.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 민주화가 지금 진행되고 그 나름대로 어떤 시대 정신이 있는 거예요. 예.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적대적 공존의 양당 체제에서 실망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 사람들 대변하는 정당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유권자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지금 만들어졌는데 예. 이것을 어떤 공작에 의해서 이걸 괴멸시키려고 하는 거 이거 자체가 예. 판단에는 국민의 정치적 선택권을 인위적으로 예.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유형의 약간 작전과 같은 형태의 정치가 예. 한국 정치에서 다시 도입되고 있다고 하는 거, 상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어떤 이런 논리가 더불어민주당의 전통 안에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진짜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정치라는 게 상대를 타도의 대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가 점점 그렇게 가가지고 아주 걱정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을 지내신 서울대학교 한상진 명예의 교수였고요. 신유대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이죠.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김종서입니다. 제 노래 가사처럼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YTN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는 일인데요. 빠르고 정확한 뉴스와 알찬 정보들, 그리고 제 음악도 들을 수 있는 주말 뉴스의 뮤직까지, 이렇게 24시간 뉴스와 음악을 함께 들을 수 있는 방송은 아마 그 YTN 라디오가 유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여러분도 YTN 라디오와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락앤롤. 언제나 록록록록록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녹용 추출 성분 록비드 록록록록록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광고부터 들으시죠.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상암 DMC 가재울 뉴타운 옆이네. 담 넘어 바로 학교래. 단지는 실개천, 어머 수영장까지? 여기가 어디야? 들리세요? 1061세대 대단지 DMC 2차 아이파크 1670-1350 현대산업개발. 2016년 당신이 모르던 프리미엄 세단이 태어난다. 모두의 주관을 넘어서는 360도 디자인 밸런스. 기분 따라 주행 모드를 바꿔 매일 새로운 차를 타는 경험. 멀티센스. 이것은 프리미엄 세단의 새로운 기준. 가까운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Beyond Driving SM6. 달달하고 건강하고 맛 좋은 걸 찾거든. 쌀로 만든 비락식혜가 딱이라고 전해라. 팔도 비락식혜, 단호박 식혜도 있다고 전해라. 롯데 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최신 제품 초특가. 억수로 싸네. 최고 36개월 카드 혜택. 억수로 좋네. 게다가 총 1억 원의 장학금. 2월 26일부터 3월 20일. 억소리 나는 세일. 김서당도 하이마트.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기분이 깨끗할 수 평창수. 맑고 깨끗. 마음이 촉촉할 수 평창수. 촉촉 좋아. 생기가 발랄할 수 평창수. 생기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나에게 좋을 수 강원 평창수. 예, 지금 시각 7시 41분 21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오늘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금요일이니까 이게 엄청 막힐 텐데요. 나성숙 캐스터? 네, 많이 밀립니다. 출근길 정체 자리 잡았는데요. 동부간선도로 창동교에서 성동교까지 도심 쪽으로 정체인데 35분 이상 소요됩니다. 내부순환로 종암분기점에서 성동분기점까지 양방향으로 통제는 계속되는데요. 이 때문에 동부간선도로 정체 가중되는 듯하고요. 북부간선도로 묵동나들목에서 외곽 구리시계 쪽으로 정체, 종암분기점 방향으로도 묵동나들목에서 하월고까지 밀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 50분 가까이 소요되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정체인데 이 구간 통과하는 데만 30분, 다시 여의도 부근에서 정체인데 이 구간은 15분 이상 소요됩니다. 서부간선도로 이용해서 외곽으로 나가는 길 양평교에서 오목교, 다시 철산대교에서 금천교 구간, 도심 쪽으로는 고척교에서 오목교 구간으로 정체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윤상현 의원은 구차한 변명 말고 깨끗하게 선거를 접어라.
그 길만이 새누리당과 대통령을 위한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바로 지금 서대문갑 예비 후보로 나선 이성헌 전 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밝힌 얘기입니다. 자, 친박으로 알려진 이성헌 의원이 이런 입장을 표했다. 근데 이것으로 지금 정점을 찍더니 새누리당은 급기야 어제 밤이었었죠. 어제 저녁 황진화 사무총장의 공천위 활동 거부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직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이성헌 전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성헌입니다. 예. 일단은요. 네네. 지금 공천이 이게 지금 공천위원회 돌아갈 거라고 보세요? 공천 심사라는 게 뭐 저도 심사위원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예. 항상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렇죠. 왜냐하면 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그러니까 바꾸는 그런 일이 공천 심사의 중요한 일이기 또 하나이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공천관리위원들이 국민들이 보고 있고 이게 당의 명운을 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좀 더 냉정한 눈으로 그러니까 바라보면서 처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네. 그렇죠. 근데 냉정한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네네. 이게 결국은 이제 근원이 어디 있느냐. 뭐 살생부 파동에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측도 있지만 살생부 파동도 물론 있을 겁니다. 네. 근데 또 윤상현 의원의 이 막말 녹취 파문 때문에 이게 더 크게 좀 불거지고 이게 계속 이렇게 굴러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지금 이성헌 전 의원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네. 깨끗이 선거 접어야 된다? 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 전적으로 윤상현 의원 개인의 실수에 의해서 이뤄진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게 예.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사과 몇 번 했다고 해서 예. 그것을 당사자도 그렇고 국민들이 받아주면은 좋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그러면 당을 위해서도 그렇고 대통령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예. 저희가 조치를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이 문제는 정말 그러니까 국민들의 무서움을 모르는 오만한 정당이라고 하는 그런 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친박이든 비박이든 떠나서 예. 이런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엄하게 질책을 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여기서 다른 말을 계속하는 것은 정말 국민들에게 더 분노를 가중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뭐 윤상현 의원은 김무성 대표 자택까지 찾아가서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 물론 김무성 대표가 이 사과를 받아들였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만 네. 지금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자중자애하겠다. 그것은 뭐냐면 기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던졌거든요. 일부에서는 정규 은퇴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자중자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자중자애라는 의미도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윤상현 의원은 지금 나름대로 수습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도 사실은 같은 동료 정치인이기 때문에 예. 뭐 치중의 실수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이 중차대한 시점에서의 그런 실수란 것은 단순하게 실수로 보지 않는다는 게 지금 국민들의 큰 걱정이지 않습니까? 당원들의 걱정이고. 예. 그러면 지금 이 선거판에서 지금 이런 실언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본인이. 예. 지금 그러면서 본인이 더 이상 당에 누를 끼치거나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 처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정말 이런 말씀 드리면 참 그러니까 야박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이 살아야 되거든요. 예. 그러려면 과거에 취중에 실수했던 우리 저 동해 최현희 의원님 계십니다. 예. 그분이 어떻게 했는지 잘 보고 제가 보기에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당 지도부는 말이에요. 이 문제를 당 윤리위원회가 아니라 클린공천위원회로 넘겼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클린공천위원회의 위원장이 지금 김혜선 의원으로 계시고 그분이 지금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예. 뭐 거기서 일단 조사를 한다면 전 신뢰감 있게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어차피 그 위원장이 지금 공관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저는 잘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고 빠른 시일 내 결단을 내리되 이게 친박과 비박의 싸움으로 자꾸 이렇게 번질되지
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예.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 지금 공천관리위원들께서도 예. 그러니까 황진아 총장도 그렇고 또 부총장께서도 그러시고 빠른 시일 내에 다시 공관위에 복귀하셔서 좀 더 진지하게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시는 게 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이것을 당 윤리위원회에 보내지 않고 클린공천위원회에 보낸 것 자체는 사실상 이 문제를 그냥 슬쩍 덮으려고 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가하는 쪽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활동하지도 않았는데 미국에서 예단을 해가지고 예. 그렇게 보는 것 자체가 지금 보면은 너무 감정적으로 좀 격해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친박이든 비박이든 국민을 봐야 됩니다. 예.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냉철한 눈으로 좀 보고 있는데 예. 이러다가는 정말 새누리당 망하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정말 호소하고 싶은 게 예. 이제 친박 비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함께 힘을 모아야 되죠. 그리고 지금 수도권에서는 그러니까 이길 수 있을지 걱정인데 이렇게 싸움만 하면 그건 정말 스스로 자멸의 길을 가는 거죠. 예. 네. 근데 그게 지금 친박 비박 갈등은 현실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제가 만나보는 다수의 위원장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일선에서 뛰고 있는 위원장들은요. 예. 하루가 정말 시급하고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친박 비박을 논하고 있고 마치 완장부대 같은 사람들은 사실은 몇 사람에 불과합니다. 예. 다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네. 그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은 그래가지고 중앙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굴면 아주 그냥 진짜 피가 마르시겠네요. 피가 마르죠. 예. 네. 그 지금 그 주민들 반응도 직접 많이 들어보실 텐데 좀 거기에서도 영향을 받으셨을 아니요, 거고요. 정말 주민들 만나면요, 정말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어요. 정말 난감합니다. 정말 우리 당의 그 고위층들이 바닥 민심을 너무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정말 당에 그 있는 분들이 뭐 다 지역구 하시는 분이겠습니다만은 지금 수도권에 있는 많은 당원들도 그렇고 또 지지자들이 정말 혀를 차고 정말 분노하고 있어요. 도대체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냐 하고 예. 왜 이러냐 이렇게 하고. 아니 지금 이성원 전 의원께서 그 말씀하시니까 새누리당 백보드에 그거 있었지 않습니까? 네. 정신 차리자 한 방에 훅 간다. 예? 뭐 제가 보기 100% 맞는 얘기입니다. 그거 정말. 그거 다시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잘하자 진짜 이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방에 훅 간다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 들긴 듭니다. 예. 저는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예. 지금 같은 진통을 이제 겪었으니까 뭐 아주 옥동자를 낳기 위해서 산고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를 정말 이 산고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는 정말 좀 생산적인 그런 결정을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어려운데 시간 내주셔서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이성헌 전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